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에서 배운다. 자신이 말할 준비를 마쳤다고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또한 당신이 들을 준비를 마쳤다고 상대가 말할 준비를 끝냈다고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보고 싶은 것과 상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다르며 상대가 기대하는 것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일치하기 힘들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제자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3년 동안 침묵하게 했다. 무엇보다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고요한 마음이 주변을 흡수하게 하라. 원하거나 욕망하는 것이 아닌 들리는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저 천천히 다가가 말없이 함께 걸어가라. 그리고 틈틈이 서로를 바라보라. 고요한 눈빛으로 우리는 가장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빠르게 다가가려는 욕망을 버리면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은 인간이 되려는 작은 노력을 반복하기.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현지인 맛집을 찾아서 가라는 조언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 모두가 현지인 맛집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평소에 먹던 음식을 다른 공간에서 즐기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모두 자기 삶을 즐기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다.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곳에서 더욱 헛 것을 발견하려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SNS 마케팅으로 만든 식당에서 줄을 서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며 한심하다고 말하는 리뷰가 있는데 같은 장면에서도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게 보인다. 모두가 맛과 가성비를 기준으로 식당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케팅으로 인기를 모으는 식당에 줄을 서면 마케팅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굳이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마케팅을 배울 수 있다. 더 나은 인간이 되려는 노력 중심에는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 황당하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경험을 했을 때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자신이 생각한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글을 쓰게 된다. 그럼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상대를 비난하며 글을 쓴 사람을 옹호하는 댓글이 달린다. 바보가 아닌 이상 굳이 분란을 일으키는 댓글은 쓰지 않는다. 그 사람이 이상하네요. 뭐 그런 나쁜 사람이 다 있어요. 에구, 황당하시겠어요. 착해서 그런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잊으세요. 물론 정말로 안타깝고 황당한 경우도 있을 거다. 그러나 상식이라는 단어와 황당이라는 표현은 매우 주관적인 거라서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미묘한 감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것은 그런 경우를 반복해서 느끼거나 당할 때는 잘못이 상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 같은 상황이 내게만 일어나는 거지?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상대를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떤 최악의 경우에서도 상대가 아닌 내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건 결코 스스로 자신을 못살게 구는 선택이 아니다. 단 1cm라도 앞으로 나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나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습관처럼 일상에 심은 성장의 씨앗과도 같다. 어차피 남은 아무리 비난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타인에게서 아무리 위로와 격려를 받아도 스스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일상과 내면의 깊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더 나은 하루를 맞이하려면 하루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40 이후 근사한 인생을 살기 위한 8가지 사색. 1. 버킷리스트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라. 버킷리스트가 자꾸 늘어난다는 건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산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조금만 더, 조금만 기다려서 나중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이 가진 현재의 가능성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되도록 버킷리스트를 줄여나가라. 하고 싶은 그걸 당장 시작하라. 물론 모두가 당장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당장 시작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생의 방향을 그곳을 향해 틀어라. 언젠가는 나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도착한 곳에는 절망만 가득할 뿐이다. 2. 태양보다 빛나는 눈을 가져라. 왜 내게는 자꾸 비바람과 폭풍우만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반복해서 고통이 찾아오며 반복해서 실패한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삶의 목적이 없어서 그렇다. 삶의 목적이 있는 자는 세상이 말하는 폭풍 속에서도 빛을 본다. 기회를 보는 눈이 좋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빛, 그것 하나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기억하자. 태양보다 빛나는 눈빛을 가진 자에게는 굳이 태양이 필요 없다. 스스로 자신을 위한 최고의 기회가 되라. 3. 주도적으로 죽음을 찾아가라. 세상에는 죽음을 반가운 손님처럼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온몸으로 거부하며 어떻게든 차단하려는 사람도 있다. 죽음을 대하는 그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걸까? 살아온 삶의 가치와 깊이가 죽음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결정한다. 이를 이해하려면 죽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 죽음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죽음을 찾아가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도 죽음을 찾아가고 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그 답을 오늘 하루 행동으로 표현해보라. 4. 모든 시작에 에너지의 반을 채워라.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무작정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의 반 정도는 채우고 출발해야 비로소 끝을 볼 수 있다는 조언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그냥 무작정 출발하면 얻을 수 없다. 충분한 에너지와 연구로 시작부터 끝을 조명할 수 있어야 끝까지 가는 고단한 과정을 웃으며 즐길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모든 시작은 절망으로 끝난다. 두려움과 고통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을 찾아와 한없이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5. 자신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 누구의 삶이든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다. 그때 외롭다고 누군가를 찾기보다는 홀로 고독한 시간을 즐길 여유를 갖는 게 좋다. 현실이 두려울 때 우리는 외로워지지만 여유를 찾으면 고독을 즐길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무언가 하나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자다. 자신을 견딜 수 있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다. 6. 원하는 모습만 상상하라. 일을 가장 멋지게 해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지루한 반복을 이겨내며 정진하는 자세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평생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근사한 자신의 모습만 상상하라. 그것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다. 가장 원하는 지점에 근접한 미래만 바라보며 한계를 즐길 수 있으며 그런 일상이 이어지면 결국 당신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7. 전부는 아니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에이, 사는 게 돈이 전부는 아니지. 이런 식의 말이 매우 많다. 돈 대신에 명예, 학력, 환경 등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중간중간 방황하게 만든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돈이 없어서 당장 힘든 사람에게는 돈이 전부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다. 전부는 아니지라는 말이 주는 함정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중요한 건 상황이다. 달라질 수 있다. 언제나 본질 파악과 순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8. 자신의 가치를 찾아서 당당하게 요구하라.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 정해야 한다.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과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분명한 숫자이지만 가치를 보는 시선은 모두 다르다. 가격이 시장의 것이라면 가치는 나만의 것이다. 사물에 숨겨진 부분이나 남들이 모르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낮은 가격으로 산 후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 비싸게 팔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단 물건을 거래할 때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신의 가치 역시 그런 방식으로 높일 수 있다. 아빠가 실천하면 좋을 행복한 가정을 위한 16가지 근사한 습관. 1. 집에서 아이와 아내에게 욕하거나 거친 말을 하지 않기. 2. 사소한 일에 혼자 분노해서 홧김에 이혼하자고 말하지 않기. 3.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센스 있게 중간 역할 잘하기. 4. 살쪘다고 타박하지 않고 요즘 많이 힘들지? 라고 말해주기. 5. 매일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화하기. 6. 화장실에 숨어 화캉스 즐기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집안 청소랑 설거지하기. 7. 누워서 스마트폰 하지 않고 아이랑 행복하게 놀며 추억 남기기. 8.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아내에게 내가 애랑 같이 있을 테니까 당신은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말해주기. 9. 쇼핑할 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고르며 걷기.
10. 아이의 요구를 무작정 다 들어주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11.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이 아닌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으로 남기. 12. 아이와 아내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격려하기. 13. 아이에게 명령과 지시만 하지 않고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기. 14. 아내와 아이 그리고 가정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다정해지기. 15. 사는 게 정말 쉽지 않고 힘들지만 서로에게 기대며 힘이 되어주기. 16. 쉽지는 않겠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금연하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혹시 힘들어서 해주지 못한다면 이거 하나라도 매일 실천하기. 오늘도 수고한 아내에게 너만 힘든 줄 알아? 라는 차가운 말 대신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기. 66일 자존감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가정, 이해, 부모의 말, 66일 자존감, 대화법.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예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병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마음이 예쁜 친구를 갖고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읽는 책이죠.